으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푸른도시 사업소 소관 2023년도 기금운영 계획 변경안, 2023년도 제4회 추가 경정 예산안, 2024년도 기금운영 계획안, 2024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푸른도시 사업소장님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푸른도시 사업소장 김진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이기영 위원장님과 손한명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상록 산림녹지과장입니다. 최재우 공업과장입니다. 네, 김승태 녹색건축사업과장입니다. 푸른도시 사업소 소관 2023년 기금운영계획 변경안과 2023년 제4회 추경 예산안, 그리고 2024년 기금운영계획안, 그리고 2024년 일반 예계 예산안 순으로 제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기금 변경안이 되겠습니다. 43쪽인데요. 별채 2023년 기금운영 변경안 청사권리기금이 되겠습니다. 청사권리기금은 평택시청, 출장소, 우회 건립에 필요한 재원의 확보를 위한 기금으로 2022년도 말 기준 1966억 523만 원이며 2023년도에는 465억 3,952만 원이 감액된 1,500억 6,571만 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45쪽 자금 수지 총괄은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46쪽 수익 계획이 되겠습니다. 공공예금 이자 수익과 공유재산 매각 수입으로 기정예산 대비 69억 3,112만 원이 증액된 89억 4,112만 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으며 일반 회계 전입금 5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예탁금, 원금 회수 수입 및 예탁금 이자 수입 290억 1,93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쪽 지출 계획이 되겠습니다. 시근고 예치금을 기정예산 대비 156억 6,052만 원이 감액된 39억 6,571만 원을 예치하고 통합안정화기금 50억 원을 예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23년도 제4회 일반 회계 추가 경정 예산안 및 명시 2월 사업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98조 세입 예산 명세서입니다. 푸른도시 사업소 2023년 제4회 추경 일반 회계 세입 예산은 기정 예산 대비 14억 8,359만 원이 증액된 283억 3,472만 원으로 부서별 세부 내역은 예산서로 가름 보고드리고 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7조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요구액은 1,026억 4,829만 원으로 기정예산은 961억 6,464만 원보다 64억 8,36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 주요 사업별로 간략히 설명드리면 238조 산림녹지과 소관 산림 경영 기반 구축으로 임업 직불금 지급을 위해 8억 3,65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239조 공원과 소관으로 신장근린공원 법령 개선공사에 6억 원, 평택시 공원 제설장비 확충 사업에 4,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0조 녹색건축과 사업 소관 청사권리기금 일반회계 전출금 5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4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고 명시 2월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26조 산림녹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산불 진화 차량 계약 불가에 따라서 산불 방지 대책 사업 등 2개 사업에 3억 5,076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326조에서 329조 공업과 소관으로 보상 협의 진행 등에 따른 모산근린공원 조성 등 16개 사업에 258억
4,811만 원을 이용하였습니다. 329쪽 녹색 건축과 사업 수관으로 성북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등 3개 사업에 177억 7,725만 원을 이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명시효 사업 제안 설명을 마치고 2023년도 기금 운영 계획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책 125쪽 2024년도 청사 건립기금 운영 계획이 되겠습니다. 2023년도 말 조성액은 1,500억 6,571만 원입니다. 2024년도 기금 조성 계획은 수입 54억 9천만 원, 지출 470억, 2024년도 말 기준으로 1,085억 5,571만 원이 되겠습니다. 129쪽 자금 수지 총괄은 유인물로 가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0조 수익 계획이 되겠습니다. 공공예금 이자 수입과 공유재산 매각 수입으로 20억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치금 회수 및 예탁금 원금 회수 수입, 예탁금 이자 수입으로 474억 4,571만 원을 수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32쪽 지출 계획이 되겠습니다. 안중 출장소 건립 설계 용역비와 건설사업 관리 용역비, 공사비 275억 원, 행정타운 건립 토지 매입비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195억 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24년 기금운용 계획안 제안 설명을 마치고 2024년 일반회계 예산안 및 계속비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4쪽 세입사업 설명서가 되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83억 8,983만 원이 증액된 144억 3,199만 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4쪽 산림녹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9억 6,171만 원이 감액된 29억 2,021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한국전력공사 송전탑 부지 사용으로 인한 공유재산 임대료 및 시설녹지 점용료 5억 2,728만 원, 가로수피해 부담금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쪽에서 27쪽 공업과 소관 세입 예산이 되겠습니다. 전년 대비 3억 5,155만 원이 증액된 25억 1,178만 원입니다. 주요 내역은 소품종원 내 매전 임대료 및 행정재산 사용료 2,127만 원, 공원시설물 이용에 따른 사용료 및 점용료 1억 9,400만 원, 소풍종원 캠핑장 기타 잡수입 및 전기 사용료 360만 원, 유아숲 숲 해설 운영 지원 국도비 보조금 1억 9,947만 원, 장기미 집행 공원 지방채 이자 지원금 20억 9,3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조 녹색 건축 사업과 소관 세입 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90억 원으로 세교동 행정복지센터 건립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7조 2024년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은 전년 대비 80억 8,936만 원이 감액된 585억 1,096만 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세출 예산 규모에 대해서 신규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18조 산림녹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세출 예산은 전년 대비 37억 9,463만 원이 감액된 112억 8,4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6조 등산로 이용자의 편의시설을 위한 삼정대산 등산로 벤치 등 편의시설 설치 2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228조 산림의 공익적 가치 증진을 위한 공익 습각구기 542만 원, 시유림 산림 경영 계획 수립 용역에 따른 사업비 114만 원, 임산물 지원 사업인 산림복합 경연단지 조성에 1,25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1조 가로수 뿌리번식으로 훼손된 인도 보수 사업을 위해 1억 원, 참이슬 아파트 완충녹지 언덕 산책로 조성에 6천만 원, 생활환경수 조성 사업을 위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3쪽 지속적인 이용액 증가와 주변 산림훼손 방지 등을 위한 대규모 거점 녹지 활용 방안 검토를 위해 용역비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0조 공업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공업과 세출 예산은 전년 대비 28억 5,330만 원이 증액된 371억 4,999만 원입니다. 240조 청북지구 레포츠 조성
레포츠공원 조성 사업비에 70억 원, 241조 불악산 산림체험장 운영 관리비 2억 6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251조 방주골 어린이공원 에코플레이 조성비 3억 5천만 원과 원평 근린공원 물놀이 시설 휴게공간 정비에 1,500만 원, 배다리 당산 근린공원 에어건 설치에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4조 녹색건축과 사업 소관이 되겠습니다. 녹색건축과 세출 예산은 전년 대비 71억 4,804만 원이 감액된 100억 7,676만 원입니다. 255조 세교동 행정복지센터 건립공사비 및 감리비 90억 원, 송복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을 위한 설계용역비 8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일반회계 예산안의 설명을 마치고 2024년 일반회계 계속비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48조 녹색건축과 사업 소관으로 신장이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사업에 대하여 40억 원을 계속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푸른도시 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각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푸른도시 사업소장님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예, 계속해서 푸른도시 사업소관 상정안건에 대한 일괄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를 신청해 주시고 심사 안건의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정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정구 의원입니다. 우리 2023년도 우리 김정 푸른사업소 소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행정감사 때도 누차 얘기를 했어요. 불응액들 최소화 좀 시켜달라. 그래서 전 본예산 때 제가 세밀히 살펴보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지금 명시 2월, 사고 2월, 계속비 2월들이 지금 전체 저희 산업건설위원회 건수들 보면 상당히 많이 나와요. 이 명시 2월 건만 지금 놓고 보면 지금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 속하는 소속 각 과들, 그다음 안출, 송출까지 합치면 지금 99건이에요. 금액도 상당합니다. 이게 사업 예측을 못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여러 사유가 있겠지만 어떻게 됐든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사업 예측을 제대로 못했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로 인해서 올해 연도에 사용할 수 있었던 금액들이 지금 내년도로 이제 다시 넘어가는 그런 현상들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올해 긴급해했던 다른 사업들도 못하는 그런 결론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소장님, 지금 푸른사업소 명시월 건수가 총 몇 건입니까? 네, 21건이 되겠습니다. 21건이죠. 산림녹지과 2건, 공원과 16건, 녹색건축 사업과 3건, 그렇죠? 이게 총액 얼마인지 아세요? 2월액이 439억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거의 440억에 육박하는 돈입니다. 이게 적은 돈이 아닙니다. 명시 2월은 어떻게 됐든 의회 승인을 받게 되어 있죠. 이걸 삭감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사실 이제 연차별로 계속 진행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이제 보상이라든가 이런 게 지연되면서 이제 2월 되는 게 많거든요, 지금. 예. 아니 그러니까 어느 명시 2월이든 지금 이유 없는 그 명시월들은 없어요. 모든 과들이. 다만 그걸 어떻게 최소화시키느냐, 그런 노력을 각 국이랑 각 사업소에서 하느냐, 이게 이제 중요하고, 그거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는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푸른 사업소만 지금 거의 440억이면 다른 국가지에서 얼마겠어요, 이 돈들이, 큰 돈들이. 그래서 이걸 삭감하고 안 하고의 문제를 떠나서 앞으로는 본예산 때 좀 사업 예측들을 최소화해서 꼭 필요한 그 재원들만 확보해서 그 사업들이 그 해년도에 잘 진행될 수 있게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2024년 푸른사업소 신규 사업을 보니까 신규 사업이 몇 건입니까 지금? 23건이 되겠습니다. 23건이죠? 예. 총액이 얼마인지 아세요? 총액이 100억 약 103억 예, 거의 100억인데 예, 그렇죠? 그 정도 돼요. 지금 이제 내년도 세수가 좀 상당히 줄어들 거라고 예측을 하고 예산 편성할 때도 각 과들이나 그 사업소 출장소들은 예산들을 좀 신규 사업을 최대한 자제하도록 그런 요청도 있었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좀 23건이면 적은 건수는 아니다. 그리고 103억이다. 물론 모든 신규 사업들을 최대한 확보를 해서 뭐 잘 진행되는 게 최선이겠죠. 그러나 지금 사정이 사정인 만큼 이 신규 사업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을 해주시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지금 이제 그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그 예산의 성과 계획서를 작성을 하게끔 되어 있죠, 그렇죠? 예. 그래서 푸른 사업소도 성과 계획서를 작성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보면 그 성과 계획서 작성 기준을 보면 전략 목표 설정은 실국별로 1개 정도로 해라는 내용이 있고요. 그렇죠? 성과 지표 설정을 할 때는 측량 가능, 즉 정량 지표죠. 측량 가능하고 결과 중심적인 지표 설정을 하고 중요도에 따라 가중치를 설정하라라고 했습니다. 이게 지금 2017년도 아마 9월 11일 날 성과 계획서 시행일이 였던 것 같습니다. 2017년 9월 11일. 그런데 이제 그 정책 사업 목표 수준에서 의도한 성과를 통합적 시각에서 파악할 수 있도록 작성하되 지표수는 원칙적으로 3개 이내로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원칙적으로. 예의적으로 뭐 가능하다고는 있지만 3개 이상도. 근데 뭐 지금 내가 이렇게 쭉 보니까 지금 그 복지환경위원회는 정책사업 목표를 그 지표수 계산할 때 뭐 4개 한 데도 있고 뭐 3개 이상 한 데가 몇 군데가 나왔더라고요. 예의적으로. 근데 지금 우리 그 산업건설위원회는 3개 이내에서 거의 다 지금 한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정책 사업 목표에서 2개 이상의 성과 지표를 설정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 성과 지표가 뭡니까? 핵심 지표고 일반 지표겠죠. 그 다음에 이제 가중치 부여 방법이 있는데 지표별 가중치는 예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적절히 구성하고 성과 지표의 가중치가 적정하도록 배분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런 원칙 하에서 우리가 이제 그 예산의 성과 계획서를 작성하고 그로 인해서 이제 각 사업들이 예산들이 편성하도록 그렇게 돼서 지금 예산 편성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푸른 사업소에 대한 정책 사업 목표가 몇 가지로 올라왔습니까? 저희는 정책 사업 목표는 총 5가지고요. 예, 예. 성과 지표는 10가지고 단위 사업은 11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예, 예. 그런데 이제 그 정책 사업 목표 중에서 4번째 해당되는 게 혹시 뭔지 알고 계시죠? 예, 예. 4번째가 이제 공원 조성하고 운영, 예. 도시 자연공간 보존 및 시민공간 휴양 이게 예산액이 얼마인지 아세요 혹시? 255. 그렇죠. 됩니다. 상당히 많아요. 성과 지표 수가 2개고 단위 사업 수가 3개인데 250억 정도. 당연히 달성을 좀 해야 되겠죠. 그런데 네. 그 예산 현황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전년도 예산의 구성비가 몇 %였었죠? 전년도에는 약 92.8%였는데 예. 이제
금년 이제 내년도 예산 세우는 건 80% 정도. 네, 79.04%예요. 예.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죠, 그렇죠? 이 원인이 왜 그렇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공원 조성에 따른 예산 이제 보상이 다 끝났기 때문에 보상이 차지하는 포지션이 컸었거든요. 2023년까지만 해도. 근데 이제 잘 아시는 것과 같이 보상이 다 끝났습니다, 대부분. 그래서 요 금액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그럼 내년에도 더이 후년에는 더 줄어들 개연성이 그렇습니다. 신규 공원이나 뭐 대규모 사업이 일어나지 않으면 요거는 줄어들 거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죠. 예. 그 산림녹지과를 보니까 정책 목표 사업이 산림녹지과 몇 개죠? 예, 산림녹지과 지표는 3개고 사업 단위로 따지면은 6개입니다. 6개. 성과 지표 수가 6개죠. 그렇죠? 예, 정책 목표 그렇습니다. 사업은 3개로 되어 있고요. 그렇죠? 예, 그다음에 단위 사업 수가 전체적으로 보면 6개고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골고루 이렇게 반영이 됐어요. 정책 목표 세운 그 3가지 각각의 그 예산액을 보면 그다음에 예산 현황도 보면 99.01%고 그다음에 전년도가 지금 현재가 98.84%. 좀 여기는 좀 상당히 높게 나왔어요. 공원과는 지금 정책 목표 정책 사업 목표가 지금 한 가지밖에 없죠. 예, 그 성과 지표 수가 몇 개입니까? 2가지고 단위 사업 수가 그렇죠. 근데 이게 상당히 액수가 좀 크죠. 이 사업들이 달성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좀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여기서 지금 보면은 구성비가 좀 많이 떨어졌어요. 전년도가 86.82%였었는데 올해 예산액은 67.55%로 정책 사업이 좀 많이 줄어든 게 아까 마냥 그런 원인에 의해서 그런 거로 알고 있습니다. 녹색 건축가는 정책 사업 목표를 몇 개로 편성을 했습니까? 네, 1개죠. 성과 지표 수가 2개고 단위 사업 수가 2개고요. 그렇죠? 뭐 전년도 예산액을 보니까 구성비가 정책 사업이 99.55%인데 현재는 이제 99.22% 상당히 좀 높습니다. 어떻게 됐든 예산이 성과 계획서를 기준으로 해서 사업이 이루어지고 그 사업으로 인해서 예산이 편성이 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단순히 지금에 있는 이 예산 심의도 중요하지만 이 예산 심의로 인해서 지금까지 세워졌던 그 예산 그 성과 계획서가 잘 달성이 돼야만이 결국은 우리가 이제 예산도 각각의 사업도 잘 이루어졌다라고 이제 우리가 나중에 이제 평가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목표 세운 대로 잘 좀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사업 설명서를 위주로 해서 제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사업 설명서 9쪽을 한번 봐보죠. 산불 방지 대책이 있는데 이게 지금 금액이 조금 줄어들었어요. 그렇죠? 예, 1,224만 네, 6천을 좀 그 줄었습니다. 산출 내역을 보니까 그 10쪽에 보면 지금 산불 차량 유류비가 40만 원 곱하기 5개월 곱하기 2대로 해서 이게 좀 예산 절감이라고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예산 절감이 아닌 것 같고요. 2023년도에 차량 대수가 혹시 올해죠? 몇 대로 해서 본 예산에 올라왔는지 알고 계세요? 2대입니다. 예? 2대입니다. 2대요? 예. 확실합니까? 4대요, 4대. 아, 30만 원 저 30만 원 5개월 해가지고 저기 4대 해가지고 600이었습니다. 4대가 왔었는데 그 4대가 이제 2대로 줄어들면서 유류비가 좀 줄어드는 거고요. 그거를 예산 절감이라고 할 수 있는지는 좀 모르겠습니다. 그 2대가 왜 줄어들었습니까? 아, 이것은 이제 자체 사업이 아닌 저기 국비 여기 자체 사업인데요.
요게 이제 인건비에서 좀 올라가다 보니까는 인건비 같은 경우는 이제 그 8만 5천 원에서 8만 8천 원을 좀 느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급양비 같은 부분은 좀 줄이고 해가지고 결론적으로 이제 유류비에서 저기 줄이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페이지 18쪽을 좀 잠깐 한번 봐보죠. 그 소나무 재선 충병인데 이게 이제 소나무에 그 우리가 이제 그 기성해 가지고 나무를 갉아먹는 그 우리가 이제 선충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상당히 치명적이기 때문에 이거 같은 경우는 감염이 되면 뭐 거의 100% 고사된다라고 그래요,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감염이 되면 이 나무들은 그 주변에 있는 나무들은 다 벼서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아, 파쇄하고 있습니다. 파쇄하고 있습니까? 예, 근데 지금 현재 그 뒤에 산출 내역을 좀 이렇게 보니까요. 피해 고사목 방제 파쇄로 해서 지금 얼마입니까? 10만 8,480원 곱하기 50원이에요. 이게 예. 좀 가격이 올랐습니까? 저기 올해에 비해서? 올해에 비해서 거의 비슷한 단가입니다. 이게 2023년도 보면 95,066원 예, 곱하기 60분으로 돼 있는데 조금 올라간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것은 이제 저기 이제 어차피 이걸 여기 설계를 하다 보니까는 이제 남들 단가가 좀 상승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거 50번은 이제 저희가 발생된 검경을 해가지고 경기도 산림환경연구에서 발병이 됐다 한 부분은 50분이기 때문에 요것만 파쇄하는 거고 올해는 이제 10그루는 별도로 이제 그 산림청에서 별도로 갑바 같은 걸로 씌워서 하는 그 훈증 사업이 조금 늘었습니다. 올해는 훈중 사업이 없었잖아요. 그렇죠? 예, 없었습니다. 재작년에 하다가 올해 그거 없었는데 이게 다시 훈중 사업이 예산이 올라온 이유가 뭡니까 이게? 요 사업은 이제 저기 국비 지원 사업이 돼가지고요. 산림청에서 일부러 이제 별도로 요 물량만 조금 별도로 추가로 내려준 것 같습니다. 그럽니까? 예, 처음 생긴 겁니다. 그럼 올해는 훈중 사업을 한다 그 말씀이죠? 예, 10그루에 대해서만 훈정 사업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10%요? 예,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페이지 그 23쪽을 한번 보죠. 그 보수 관리. 이 보수는 지정권자가 어디입니까? 이게 지금 시도지사 또는 뭐 지방산림청장이 하고 있는 겁니까? 기존에는 도저했다고요. 시장 군수한테 위임됐습니다. 위임이 됐습니까? 예, 이게 이제 보수가 이제 100년 이상 된 노목이나 거목이나 희귀목 등 이제 보존 가치가 있는 나무들이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게 문제가 그 사유지 안에 대부분들 많이 들어 있어요. 예, 대부분 사회주입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면 이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게 이제 그 나무가 이제 오래됐기 때문에 이제 병충해 방제, 그다음에 기존에는 이제 저기 동네 분들 쉴 수 있게 이제 밑에 하단부가 시민으로 공고를 쳐 있던 부분들인데요. 그것들 나무들이 자랄 수 있게 이제 철거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잡석 같은 것도 깔아주는 사업, 그리고 이제 평상 설치해 주는 부분, 그다음에 이제 가로수 이제 저기 나무가 크다 보니까는 이제 죽은 가지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이제 전지 작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평택시에서 뭐 지역이라든가 뭐 지정일이라든가 아니면 그 나무 종류 등등 뭐 이런 거를 기록하는 보호수 표준 데이터를 구축하고 있나요? 예,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 좀 저한테 좀 자료를 좀 한번 좀 주시기 좀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페이지 37쪽 좀 한번 잠깐 봐보죠. 37쪽, 59쪽, 61쪽. 지금 전 주민 참여 예산으로 좀 이렇게 올라온 것 같아요. 이게 삼정 대산이 지금 이게 국유지 또는 시유지입니까? 아니면 이게 지금 개인산입니까? 대부분 사유지입니다. 근데 이 벤치 같은 거 주민들하고 그 주민들에 의해서 이게 주민 참여 예산으로 올라왔을 때 그 사유지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이게 좀 사전에 협의가 됐나요? 이것은 이제 대부분 기존에 있던 그 등산로가 있어가지고요. 그 주변에 이제 운동기구라든지 이런 그 철거할 수 있게 쉬운 그런 시설물하고 그다음에 이제 털깎기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토지주들이 이런 부분은 동의해 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 지역구의 모 읍면에서 주민 참여 예산으로 해서 선정된 사업이 있습니다. 있는데 주민이 동의를 안 해주고 있어요. 그 토지주가 이러다 보니까 선정은 됐는데 지금 이게 지금 진행이 못 되고 있는 상황이 오거든요. 근데 이 주민 참여 예산을 좀 결정할 때 먼저 그런 거에 대한 동의서를 첨부를 하든지 아니면 사전에 미리 어떤 그 토지주들하고의 약속이 된 상황에서 이 주민 참여 예산제가 선정이 돼야지, 선정이 되고 나서 나중에 안 된다고 그러면 이게 문제가 될 소지가 다분하거든요. 지금 이거 같은 경우도 물론 뭐 큰 건 아니고 기존에 돼 있는 데다가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뭐 잘 될 거라고 보지만 또 주민이 반대하면 또 예를 들어서 못하는 경우도 나올 수도 있잖아요. 최악의 경우. 그러니까 이런 경우들은 좀 세밀히 앞으로 좀 살피셔서 좀 하는 게 어떤가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렇게 해주실 수 있죠? 예,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또 시민들도 의혹을 가지고 했는데 나중에 또 안 되고 나면 또 문제점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점검을 좀 해줘야 되시기를 좀 바랍니다. 그 다음에 48쪽에 보면은 그 시우림 경영계획 수립 용역이 왔는데 왜 액수들이 크지도 않아요? 174만 원 정도? 이게 뭔지 좀 설명 좀 잠깐 해주실래요? 이것은 이제 대부분 우리 평택시 소유로 되어 있고요. 대부분 임야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 시우림도 그 산림 경영 계획이라고 해가지고 산림을 가꿀 수 있는 기본 계획을 수립하게 됐습니다. 이게 이제 다하면은 10년 계획인데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174만 원은 이제 그 공유림 산림 경영계획 인가에 대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대부분 산림조합에서 용역을 수행하게 되겠습니다. 산림 조합에서 하는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페이지 52쪽에 보면 장기 미집행 녹지 조성 사업이 있어요. 거기 보니까 산출내역에 보니까 뭐 34호선 완충 녹지 보상비, 녹지 조성비 나왔는데 이거 잠깐 좀 설명 좀 해주실래요? 예, 요건 이제 용의동 시민과외대학 때도 나온 사항인데요. 그 경부고속도로하고 신흥지구 사이에 있는 그 완충녹지인데 아직 조성이 안 됐어요. 이제 장미집행인데 그 고속도로 옆에 이제 완충녹지 조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그 59쪽 좀 한번 봐보죠. 가로수 뿌리번식으로 훼손된 인도보수. 이게 주민 참여 예산으로 해서 1억이 올라와 있어요. 이게 주민 참여 예산이 뭔지 혹시 알고 계시죠? 취지가. 네? 주민들이 제안해서 인전 하는 예. 사업들인데 이게 본래는 그 주민들이 그 지역의 어떤 특성이나 뭐 이런 것들을 파악해서 하고자 하는 사업들을 제안을 해가지고 하는데 아까도 내가 안춘한테도 얘기를 했는데 인도보수 이거 당연히 시에서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사업으로 올라와야 됩니까 이게? 근데 이제 요 사업을 한 취지가
보통 이제 도로관리과에서 그 가로수본하고 보도블록이 울퉁불퉁하는데 실제 시민들은 이제 그 부분에서 이제 넘어지고 하다 보니까는 이게 아니 내 말은 주민- 그러니까 당연히 주민 참여로 들어오기 전에 시에서 해줘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거죠. 이런 것까지 예. 주민 참여 예산으로 들어오면 사실 취지가 저는 방향이 맞는지 왜 그러냐면 자꾸 이게 변질이 돼 가는 것 같아요. 주민 참여 예산들이 사실 주민들이 요구하는 어떤 정책 사업들을 특성 있게 좀 그 반영을 해서 가야 되는데 이게 이제 자꾸 민원성으로 가는 방향이 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다 보면 시에서도 당연히 해야 될 거를 주민 참여 예산으로 대체하는 어떤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 같아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사업들은 좀 방향성 면에서 볼 때는 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시에서 당연히 해줘야 되는 게 맞아요. 그렇게 생각하시죠? 아닌가요? 아니 그럼 저도 한번 저 동네 우리 마을 동네들 주민들한테 얘기해서 다들 그냥 동네길 우치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해서 주민 참여를 해보면 다 해줘야 되겠네요 이거. 예, 그러니까요. 그게 주민 참여 예산 그 심의할 때도 각 과에서 과연 그 과에서 하는 사업이냐 아니냐를 봐요. 거기 그 과에서 하는 사업들은 되도록이면 배제를 하거든요.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방향성 면에서는 조금 저는 예, 오르신 지적인데요. 하여튼 또 이제 실링 때문에 예산 확보도 어렵고 뭐 한 부분도 있고 해서 이게 참 양날입니다, 사실. 61쪽도 마찬가지고요. 하면 좋죠. 뭐든지 하면 다 주민 참여 예산이니까 어떤 사업이든 할 수 있는데 저는 제가 말하는 거는 좀 시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좀 시에서 하고 좀 특색 있게 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좀 바라봅니다. 그 다음에 81쪽 좀 한번 볼게요. 시민 참여 정원 조성 사업. 거기에 보면 82쪽에 그 자산 취득비로 해서 냉난방비 구입비가 지금 올라왔어요. 그렇죠? 670만 원인데 이거 좀 설명 좀 잠깐 해줘 보실래요? 이게 신규인데. 요거 이제 평성 주팔리의 평택 도시공사 소유를 저기 무상으로 대부를 받아가지고 거기에 이제 실습장을 만들어 놨습니다. 근데 이게 기존에 이제 거기서 실습을 하다 보니까는 이제 여름이라든지 겨울에 이런 냉난방이 좀 부족해가지고 그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하나 설치하는 건가요? 670만 원이면 이게 어떤 냉난방기를 설치하는 겁니까? 상당히 액수가 비싼데? 주요 재원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예. 예. 그다음에 공원과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원 조성 부분에 대해서 좀 질의를 좀 드릴게요. 지금 2020년 7월 1일부로 해서 이제 미집행 공원들을 20년 된 그 미집행 공원들은 이제 일몰제에서 해제를 되게 돼 있죠. 이게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들은 모두가 다 마찬가지지만 중요한 거는 재원 확보가 제일 중요하겠죠, 그렇죠? 그 재원을 어떻게 확보하느냐에 따라서 좀 상당히 중요한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에 보면 해당 도시지역 안에서 거주하고 있는 주민 1인당 6m 제곱 이상의 공원을 확보하게끔 되어 있죠, 그렇죠? 맞죠?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얼마입니까? 세계보건기구에서는 1인당 이제 9평방미터를 지금 확보하게끔 권장을 지금 하고 있어요. 저희 같은 경우 6평방미터 제곱이지만 그 지금 평택시 도시공원 면적이 31개 시군 중에서 몇 위 정도에 해당합니까? 정확히 뭐 매겨보지는 않았는데요, 저희가. 그래도 저기 성남시, 수원시, 화성시, 용인시 뭐 이런 데에 이어서 그래도 상위권에 지금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상위권 예, 쪽에- 맞습니다. 예, 맞죠.
지금 이제 그 제가 이렇게 자료를 보니까 경기도 1인당 도시공원 결정 면적이 대략 한 14.8m 제곱인 것 같아요. 평방미터 1인당. 예, 맞습니다. 근데 이제 조성 면적은 19.6 정도 대략 되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제 조성 면적하고 결정 면적은 틀리겠죠. 조성 면적이 9.6 정도. 아, 9.6이요. 9.6. 그렇죠? 작습니다. 조성 예, 면적이. 예. 근데 평택시는 얼마나 됩니까? 결정 면적이? 전체 면적은 인수로다가 나눠야 되는데요. 전체 면적은 449만 6,023평방미터인데요. 이걸 사람 수로 다 나눠야 되는데 지금 이게 지금 올해는 내가 모르겠는데 전에 그 몇 년 전에는 그 평택시 1인당 도시공원 결정 면적이 24.9 평방미터 제곱인 거로 알고 있었어요. 이게 결정 면적이 19.4 평방미터 제곱 정도로 였었고요. 아주 조성 면적이 결정 면적이 24.9 평방미터, 그 다음에 조성 면적이 19.4 평방미터.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평택항 매립지가 들어오고 그러면 더 줄어들겠죠, 그렇죠? 아닌가요? 그거하고는 관계가 없고요. 인구가 늘어나면서 1인당 공원 면적이 줄어들고 있는 겁니다. 저희가 공원을 만든 게 현재 있는 거고 인구가 늘어나면 그렇죠. 이게 1인당 사람 공원 면적이 명당 따지는 거니까. 그렇죠? 네네 예, 그 예, 면적 맞습니다. 늘어났다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예, 그렇죠. 그래서 지금 현재는 어느 정도인지 알고 계십니까? 공원만 따지면은 현재 이제 59만 호로 따졌을 때 예. 이제 7.6 평방미터인데 여기에는 이제 도시자연공원구역이 또 400만 평방미터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플러스하면 이제 한 14 그 정도. 평당 14평방미터 좀 정도 많이 됩니다. 내려왔네요, 전에 비해서. 왜냐하면은 인구가 그러니까요. 급속도로 늘고 있어가지고 못 따라가는 거죠 이걸. 근데 좀 아쉬운 거는 그 평택에 산이 별로 없는데 이게 평야가 대부분 많은데 이 도시개발로 인해서 공원 조성들은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좀 이 산이 없는 상황에서 또 개발 행위는 많이 이루어져서 자연적인 산들이 또 많이 훼손되는 경우도 또 그만큼 많거든요, 이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바람직한가 방향이. 예? 평지에 공원이 많이 생기고 자연적인 산들은 깎이고 그렇게 간다면 과연 이게 물론 법률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시에서도 뭐 한계가 있겠지만 평택시의 특성을 생각하면 과연 맞나? 자연적인 산들이 보존이 좀 되고 그런 가운데서 그 공원들이 이제 평지나 뭐 이런 데서 조성이 되면서 아파트도 생기고 그러면서 이제 공원도 생기고 막 그러면서 늘어나는 거는 좀 바람직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 방향성 면에서는 한번 시에서도 심도 있게 한번 생각은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로신지적으로 판단됩니다. 그 다음에 100일 쪽에 보면 청북 레포츠공원 조성 뭐 9일날 뭐 착공식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좀 빨리 진행이 좀 되기를 바라고 이게 대략 지금 총 사업비가 거기 570억인데 이게 이제 각 200억 가까이가 토지 가격이라는 매입비라, 게 실제 하는 게 한 300억 정도 투자하면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300억 정도에서 지금 70억 확보되면 230억 정도가 더 확보를 돼야 된다는 거죠. 향후에 이제 270억 정도가 더 확보돼야 70억? 되고요. 내년 예산은 이제 70억 세워주셔가지고 공사 하는데 큰 문제는 없는 거로 이렇게 빨리 보고 좀 있습니다. 진행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다른 의원님들은 서부 얘기한다고 그러는데 뭐 저희들도 의정 활동하기도 서부가 면적이 좀 상당히 6개 선거구 중에서 제일 넓고 인구수는 적고 기반 시설이 안 돼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또 청북이 실제로 시에서 하는 사업들이 많지가 않아요. 큰 게 이 청북 레포츠 공원 조성 사업하고 그다음 서부 공설운동장 그 사업 하는 거고 그다음에 뭐 다목적기관 이 정도밖에 큰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 계신 또 주민들의 어떤 소외감을 달래기 위해서는 이 사업이 좀 빨리 진행돼야 된다라고 해서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좀 써주시길 좀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107쪽 한번 봐보죠. 불악산 체험장 운영. 뭐 지난번에도 갔지만 지금 이거 위탁 사업에서 시에서 직영으로 직접 갈 겁니까? 예, 재단에서 이제 그 포기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예. 시에서 직영으로 할 예정입니다. 왜 포기한 겁니까? 이게 단가도 안 맞고 그 인원을 투입해가지고 직접 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으로 재단에서 어려운 상황으로 보고 있어서요. 저희가 직접 하는 거로 이렇게 바꿨습니다 지금. 좀 여러 어려운 점들이 있죠. 물론 그 시민들을 위한 어떤 체험장이고 또 시설이기 때문에 이거를 적잖이 흑잖이 뭐 이런 걸 뭐 크게 따져서는 안 되지만 그래도 어떻게 됐든 뭐 그 운영상에 있어서 그래도 많이 체험장을 찾는 시민들이 있어야만이 그리고 되어야만이 또 이게 사실은 제대로 운영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여기하고 이제 안중 학현 어드벤처, 네트 어드벤처 두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1년 동안 쭉 봤는데 안중 쪽처럼 해 넣는 게 훨씬 더 합리적이다 이렇게 맞아요. 판단을 하고 있어서 이것도 좀 장기적으로는 좀 그런 쪽으로 좀 개편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자주간 시에서 직접 한다니까 이거 심도 있게 한번 좀 그 운영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그 백구 쪽에 보면 학견 네트워크 벤처 운영이 있는데 지난번 한번 소장님 오셔가지고 같이 한번 거기 한 바퀴 저랑 돌면서 좀 봤는데 그 근처에 있는 묘지 이장서부터 시작해서 주변 정리는 좀 해놓을 필요가 있어요. 해놓을 필요가 있고 또 그 시설은 그래도 괜찮게 돼 있는데 주민들이 쉴 수 있는 공간들이 와서 기다리고 이제 어린아이들이다 보니까 이제 올려보내고 또 거기서 기다리고 그럴 때 그 공간이 좀 상당히 좁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도 한번 고려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옆에 보면 그 유아숲 체험관인가요? 뭔가요? 거기 저기 하나 컨테이너 있고 책 읽고 네, 유아숲 체험원입니다. 그게 실제 와서 책 같은 거 봅니까? 제가 이제 같이 이제 예. 의원님하고 같이 돌았지만 그 일대를 좀 변화를 좀 줘야 되고요. 묘지가 지금 그 2기인가 3기 있는데 그것도 통보했습니다. 이제 갔다 오고 나 묘지에 통보를 했고 그게 이제 연고가 있는 묘다 보니까 이걸 이제 이장을 못 시킨 거예요. 무연교면 당연히 개장 신고하고 옮겼을 텐데 그 학현리에 사는 그 분의 이제 그 조상 묘인데 지금 통보를 했어요. 통보를 했고 그것도 좀 얼른 좀 옮겨야 될 거로 이렇게 보여지고 그거하고 연계해가지고 같이 좀 정비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예.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거기 유아숲인가요? 그 제목이? 그 아까 그 아이들 유아숲 와서- 체험원입니다. 체험원이죠. 네. 거기에도 위탁을 또 주는 겁니까? 네, 업체를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그것 좀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실래요? 그 운영 금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거기가? 그 예산이 어디에 올라온 거죠? 그 사업은 국도비 보조 사업을 이용해서 같이 하고 있고요. 예. 저희가 좀 제가 바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3페이지. 예. 숲체험 운영. 사업하면서요? 숲체험 예. 여기에 지금 들어있는 겁니까 그게? 이 숲체험과 유아숲 체험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거는 도비 보조 사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예산에 담겨져 있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예산에 담겨져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 이 위탁 예산에 사업이. 같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까? 네. 그러면 얼마에 위탁을 주는 거예요? 117페이지 보시면은 117페이지에 있네요. 예. 117조? 예, 거기 예. 학현근린공원은 매 117페이지에 있는 거고요. 그 운영 방식을 지금 말씀을 드리면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음 생태교육센터에서 제안 공모에 의해서 선정이 됐고요. 이것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그 사전 접수를 시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사전 접수 후에 그 이음 생태
교육센터에서 그 유아들을 상대로 운영을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그 유아들이 이동하는 거는 그 유치원이나 그 어린이집에서 하고요. 저희는 그 프로그램 운영만 하는 겁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101개 기관에서 신청을 했고 하루에 2타임을 하는데 한 개 타임에 오전에 20명씩 운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운영하는 데는 직접 와서 하나요? 네. 저희가 운영하는 데가 학현이 있고요. 그다음에 덕동산이 있고 그다음에 네, 불악산이 있습니다. 뭐 제가 이 자리에서 발언하는 거는 좀 적절한 것 같지는 않고요. 그에 대한 자료를 좀 저한테 좀 다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3년치 좀 주세요. 3년치. 3년치요?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예. 그건 제가 다음에 그걸 내용을 보고서 좀 기회가 있으면 그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시간 뭐 이 학현 그 네트워드 벤처 그 주변들은 한번 뭐 우리 소장님이 보셨고 느끼셨으니까 좀 신경을 써주시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가지만 더 질의하고 좀 마치겠습니다. 121쪽 한번 잠깐 봐보죠. 공원 특화 시설물 운영. 요게 지금 올해 처음으로 신규 사업으로 했던 거죠? 이게 이제 공원 내 수경 시설 이런 것들이 이쪽으로다가 분류가 되는 바람에 그러니까 올해 한 거죠. 올해. 예산이 많이 그쵸? 늘었습니다. 예, 예. 올해 1억 2,320만 원 가지고 운영했던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지금 상당히 증액이 됐어요. 이 증액된 게 보면 지금 거기 산출내역에 보면 122쪽에 보면 물놀이형 수경시설 등 유지관리비, 물놀이형 수경시설 세척 등 유지관리, 물놀이형 수경시설 검사 수수료, 한박산 중앙공원 음악분수 전기요금, 한박산 중앙공원 음악분수 수도요금, 요게 이제 아마 신설이 돼서 올해에 비해서 금액이 좀 상당히 많이 올라간 것 같아요. 맞죠? 예, 물놀이 시설 때문에 많이 올라갔습니다. 지금. 다 필요한 거죠? 예, 수혜도하고 만족도가 높은 사업이라 이건 계속 확대를 해야 될 사업입니다. 지금. 거기 지금 공원 차량 유류비로 해서 20만 원 곱하기 12개월로 했는데 이게 작년에는 얼마였던지 혹시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올해죠, 올해. 올해도 똑같아요. 근데 이게 그 유류비가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고 그러는데 이 금액 가지고 가능하시겠어요? 사실 공원에는 이 유류 차량이 돌아다니면 안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예산에도 보면 전기 카트를 구입해서 매연이 발생 안 되도록 전기 카트를 계속 늘려나갈 생각입니다. 지금. 이 공원 카트 차량이 그 구입비로다가- 안에 진입하는 겁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공원과 공원 이동하고 그럴 때 막 사용하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안에 들어와서 다 작업을 합니다. 이 차량들이. 근데 이제 그 맑은 공기 쐬려고 나왔던 분들이 그렇죠, 경유차 지나다니면 이게 안 좋기 때문에 그렇다면 예, 예, 계속 줄여나갈 생각입니다. 이건. 예. 맞는 것 같네요. 그다음에 그 지금 시설 및 부대비에서 보면 관목 전정비, 잔디 관리비, 병해충은 말고요. 관목이랑 잔디 관리죠. 잔디 관리 같은 경우는 이게 그냥 작년도랑 똑같아요. 똑같은데 풀 깎기, 풀 뽑기, 그다음에 병충해 방제, 공원 수목도 똑같네요. 작년이랑. 이게 병충해 방제하고 풀 뽑기, 풀 깎기에서 단가가 조금 틀려진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그 단가가 변동되는 건 인건비 변동 사항입니다. 인건비입니까 이게? 설계를 했을 때 네. 평방미터당 단가를 산출합니다. 저희가. 그러면 그 세 개만 인건비가 지금 4개 공원 수목비까지 공원 수목 교목 전정까지는 그대로
갖고 관목 선정하고 잔디 관리만 그대로 단가가 간 거라는 거죠. 그 두 개는 단가가 변함이 없어요. 관목 정정 260원 곱하기 만주, 그 다음에 잔디 관리 580원 곱하기 700평방미터 곱하기 2. 요 두 개는 인건비가 뭐 상승이 안 된 거고 나머지만 이제 인건비가 상승했다라고 이렇게 보면 되나요? 전체 인건비가 오르는 건 똑같이 올랐는데요. 예. 저희가 예산계하고 협의 과정 중에 증액이 안 돼서 요건 뒤를 좀 마친 부분입니다. 올라가려면 인건비만 다 같이 그 단가도 뭐 10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10원 정도 올라간 건데 전체 저희가 공원 관리하는 면적이 이거 말고 저 세 개 지역의 공원 관리하는 시설비가 몇십억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예산계가 좀 예민하게 지금 이게 부닥치는 부분입니다. 똑같은 인건비인데 좀 이해가 좀 안 됩니다. 그러나 뭐 그런 사정이 있다고 하니 그 다음에 거기 물놀이형 수경시설 유지관리비도 이것도 이제 신규죠, 그렇죠? 작년에 없던 항목이 올라온 거죠. 그 위에 있는 그 하나 둘 셋 5개 항목하고 공동 운영비에서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페이지 138쪽에 보니까 에너지 체험공원 조성 사업이 있어요. 민관 협치 사업이라고 그랬는데 민관 협치 사업하고 이게 저 주민 참여 예산은 아니고 민관 그냥 협치 사업이라는 거죠, 이거. 그러면 이게 협치팀에서 아이디어가 나와서 지금 같이 하는 겁니까? 예, 네, 요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요거 작년에 내가 시장이라면 거기에서 1등 거기서 했던 나온 네, 겁니까? 그게 이제 1년 동안 저희가 주민들하고 견학토하고 사례 연구도 한 다음에 예. 내년도에 사업 예산을 확보한 겁니다. 그게 주민 협치 사업으로 표시가 되어 협치 있습니다. 사업으로 들어간 네. 거라는 거죠. 이게 위치가 지금 이렇게 봐서는 어디입니까? 안주우체국, 안종, 출장소, 현아우체국. 안중 여기가 현아지구 소방서 있는데 그쪽입니까? 예 그쪽이고요. 조성한 이후에 이거를 한 번도 리모델링 한 적이 없어요. 동신 2차 있는데 거기 말하는 건가요? 네, 그쪽 옆쪽. 이초하고 예. 주공하고 그 사이에 있는 공원 말하는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 완충록지는 어디서 관리를 해요? 안출 완충록지는 그쪽에서 오고 공원 부분은 위쪽은 그쪽에서 한다는 거죠. 그 지금 여기 말고 그 혹시 안일 중학교 아시죠? 안일 중학교 그 뒤에 보면 주공하고 사이에 또 공원이 하나 있어요. 공원 혹시 기억하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그 중학교하고 초등학교 그 라인이 있죠. 아니 저기 안일 중학교, 안일 중학교고 안일 초등학교 그 초등학교 위가 소방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안일 중학교고 초등학교고 그 한 블록 한 도로를 저기 완충록지 그 길 가는 데를 기점으로 해서 이제 주공 아파트가 있어요. 그 사이에 껴 있는 공원이 하나가 있어요. 예. 그쪽에도 주민들이 좀 그 체육 시설 때문에 거기 그 운동기구가 너무 오래돼 있다고 예, 좀 확인 좀 해서 좀 그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좀 관철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한 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강정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예, 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